세계 곳곳의 기후위기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손에 잡히는 기후, 노광준 PD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느 지역 소식인가요? 오늘은 그 추석 사과가 익어가고 있는 과수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석 사과의 대표적인 품종이죠. 홍로가 위기에 네네. 처해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앞으로 이러다가는 노란 사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고요. 네. 이 추석 추석 식탁에서 아이들하고 기후 위기가 어느 정도인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아닐까 싶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진행자님께서도 그 오늘의 기후 생방송에서도 소개했잖아요. 네. 청취자 공유라님의 사연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네.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사과를 너무 좋아하는 부자랑 살고 있어요. 올해는 과수에서 나오는 과일들을 미리 예약해서 받는 생협 공동구매를 신청했는데요. 그중 첫 번째로 기다리던 과일이 9월 추석 전에 나오는 홍로입니다. 그런데 기후 문제로 탄저병이 돌아서 올해 사과 농사를 망쳤다고 해요. 매년 홍로를 먹는 게 즐거움이었는데 저의 즐거움을 앗아간 건 차치하고 한 해 농사를 망친 농부님들이 얼마나 절망하실지 너무 걱정됩니다. 원인이 기후변화로 인한 날씨 탓이라고 하니 더 걱정입니다. 사과값이 말도 못하게 비싼 것도요. 이게 기후미식회 때 백남정 선생님이 추석에는 홍로를 좀 맛을 보아라 하고 제안해 주셨는데 네. 이런 일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제보 내용이 정확했습니다. 추석 시즌에 맞춰서 출하되는 홍로 사과 농가들 건질 게 없다 현장에서. 이렇게 수확 자체를 포기한다 이런 말들이 많고요. 그 정도로요. 또 수확량이 줄다 보니 도매시장, 소매시장에서는 금사과라는 말이 나올 만큼 사과 가격 급등했습니다. 네. 지난 22일 KBS 보도에 따르면 가락시장에서 홍로 사과 10kg 현상자 도매 가격이 8만 원을 넘었다. 도매 가격이. 예전에 한 4만 원 정도 됐거든요. 네. 2배 이상 높은 가격이고요. 이 반입량이 평년보다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수확이 확 준 거네요. 예, 수확량이 없다 보니까. 소매 가격은 정부 할인 또 유통업체 할인이 적용돼 가지고 이보다는 좀 싼데 그래도 사과 한 개에 예년보다 한 1,000원 가량 비싼 역대 최고 수준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뉴스 기사를 보다 보니까 좀 자극적인 제목 보면 네. 사과 고르려다가 차라리 소고기가 낫겠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나오는데 현장 상황은 정말 멀쩡한 사과가 없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21일 동아일보 보도 멀쩡한 사과가 없는데 따면 인건비만 더 든다. 또 이렇군요. 예, 올해 사과 포기했다. 이 말이 50년 동안 사과 농사를 지어온 78세 이인석 농민의 한숨소리입니다. 네. 충남 예산 지역에서 사과밭인데요. 900그루가 있는데 기자가 확인해 보니 정말 멀쩡한 사과가 없더라. 이 사과 탄저병이 이제 탄저균 감염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염병인데 네. 주로 여름 장마철 이후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네. 이 번진다 그래요. 네. 과일이 익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장마 기간이 굉장히 길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농민들 아무리 약을 줘도 탄저병을 막을 수 없었다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네네. 현장에서는 사과에 있는 검은 반점이 블랙홀처럼 일년 농사를 삼켜버렸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날씨가 기후가 어떻게 바뀌고 있길래 그러게요. 50년간 사과 농사를 지어온 농부조차 속수무책일까? 여기서 좀 홍로에 대한 이해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로 하면 어떤 뜻인지 대략은 짐작이 가시죠? 빨간 사과다 그렇습니다. 이런 뜻일 예. 것 같은데. 붉을 홍, 예. 화로로 아. 빨갛게 달아오는 화로다. 라는 뜻의 우리나라 품종인데요. 네. 이게 이제 예전에는 사실 후지사과 대부분이 예. 이 후지사과는 이제 추석 이후에 나오잖아요. 늦가을에 수확이 되는데 홍로사과는 추석 시즌에 딱 맞춰서 네. 조생종 또는 중생종이라고 합니다. 예, 일찍 예. 수확되는. 근데 더구나 선물하기 좋게끔 알이 굵고 큼지막하게 나오니까 빨갛고 네. 그래서 차례상이 오르기 좋고 모양도 좋고. 예, 네. 모양도 좋고 그리고 상온에서의 저장성이 좋아가지고 신선도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 네. 이게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1987년에 추석 시장을 겨냥해서 개발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90년대부터 슬슬 농가에서 심기 시작하고 2000년대 초반에
완전 우리나라 사과 시장에서 대박을 네. 친 거죠. 그래서 홍로 사과를 심어놓은 과수원에서는 해마다 10,000원짜리 돈이 열린다. 뭐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 워낙 이게. 인기가 있어서 예. 선물용으로 딱이니까 네네. 추석 시즌에 맞춰서 문제는 이게 탄저병이 약한다는 겁니다. 이게 일찍 수확하다 보니까 네. 여름 이제 과실이 익기 시작할 때가 이제 여름 장마철의 고온 다습 시기하고 겹치다 보니까 병해충을 얼마나 견디느냐가 이제 관건이었는데 네. 그래서 홍로 사과는 특히 여름에도 시원한 고원 지역을 찾아갔다 그래요. 그게 바로 전북의 장수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아, 무주 진한 장수. 네, 이게 무진장이라 그래서 네. 전북의 무주 진한 장수가 진안 고원이라고 하는 해발 한 700m가 넘는 험준한 고원지대에 위치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저도 진안 쪽에 가보니까 이런 현수막이 있더라고요. 북에 개마고원이 있다면 남해는 진안고원이 있다. 그래서 여기 리조트 짓는다고도 하고 예. 피서가기 좋다고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시원한 곳에 농민들이 사과나무를 심은 거죠. 네. 거기서부터 바로 유명해진 게 장수사과. 아. 이게 이제 홍로사과 주산지가. 1번지로 이제 네. 떠오른 겁니다. 1990년대, 2000년대 초의 일이었고요. 아니 그럼 홍로가 최근에 만들어진 품종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예.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기후 변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시원한 곳을 찾아갔는데 그래서 네. 참고로 사과는 미국의 워싱턴에서도 잘 된다 그래요. 시원한 곳에 고위도 지역에서. 근데 문제는 고위도 지역도 기온이 올라가고 더워지니까 강수량이 늘어나고 이렇게 네, 고온 네. 다습 조건이 되다 보니까 전염병이 창궐하기 딱 좋은 조건으로 지금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가다 나중에 홍로 개마고원에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나중에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이미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미 DMZ 넘어간 거 아니냐 사과가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네. 그 농촌진흥청이 농사 관련 기상 자료를 집계한 자료를 보면 최근 30년간 평균 기온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강수량도 계속 크게 늘었습니다. 네. 반면 일조 시간은 다소 줄어들었다. 줄고.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홍수, 이상고온, 한파, 가뭄 뭐 이런 극단적인 날씨들이 계속 오고. 있다. 그래서 교과서가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기존의 작물 재배법이 좀처럼 통하지 않는다. 약도 어느 시기에 잘 듣는다. 이런 것들이 법칙에서 계속 안 벗어나고 맞는 있는 거죠. 예. 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봄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초봄부터 굉장히 더웠잖아요. 맞아요. 더웠어요. 그러니까 벚꽃 축제를 위해서 벚꽃 개화 시기를 쪽집게에 맞췄던 분들도 틀렸다 그러잖아요. 올해. 네네네. 너무 일찍 피니까. 그러니까 쌀쌀했던 3월부터 평균 기온 10도를 넘어서다 보니 사과꽃이 4월에나 피는데 3월에 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꽃샘추위가 오잖아요. 네. 그래서 얼어 죽는 사과꽃 냉해 현상이 많았다. 아. 저희 기후톡파원들도 아마 그 봄에 네. 그 제보를 주셨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사과 가서 왔는데 꽃이 얼어 죽었어요. 이런 얘기들이. 그러더니 또 꿀벌도 많이 사라졌잖아요. 맞아요. 벌도 사라지고. 벌도 사라지고 여름에는 길고 강력한 장맛비 저희는 우기라고 표현하는데 네네. 우기가 되다 보니까 탄저병이 돌기 시작했는데 일설에는 탄저병은 빗물을 타고 흐른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탄저병이. 비가 오면 우기에 더 강력하게 걷잡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8월 말부터 홍로가 수확되는 8월 말부터 전국적으로 한숨 소리가 과수원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계속 비 오고. 네. 한 달 전인 8월 22일 한국농어민신문에 나온 기사를 보면 이런 네. 문구가 있습니다. 홍로 등 사과 수확을 목전에 앞두고 탄저병이 전국적으로 심각하다. 장수, 거창, 무주 등 홍로 주산지는 물론이고 충북의 경우 괴산군의 홍로 면적이 큰데 많은 농가가 피해를 입고 있다. 이 정도 기사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네. 약을 쳐봐야 못 잡으니 약값도 안 나온다고 포기한다. 수확을 하려면 인건비가 안 나오고 네. 약을 치려면 약값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통계청에서 네. 지역별 사과 재배 면적 분석을 보면 이 사과하면은 저희는 대구다 대구. 이렇게 배웠잖아요. 네. 대구 지역의 사과 재배 면적이 30년 사이에 44%가 줄어들었습니다. 아, 거의 대구 한- 경북 지역이요. 예, 반이 줄었고요. 반면 같은 기간에 강원도의 사과 재배 면적이 247%가 늘어난 거예요. 사과가 북으로 가고 있네요 예. 지금. 근데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예측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르면
현재대로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에서 2100년이 되면 사과는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만 재배되는 품종이 될 것이다. 말씀 듣다 보니까 기후 위기의 최대 피해자가 농부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얼핏 들고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지역별 맞춤 품종 개발도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네. 강원도 홍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과 품종이 컬러풀이라는 품종을 보급할 예정이다. 네. 이거는 탄저병이 강하대요. 그리고 당도와 산도가 높고 홍천처럼 일교차가 큰 곳에 딱이다. 대구 지역에서는 노란 사과로 알려진 골든볼이라는 품종을 주력 품종으로 연구 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노란 사과. 예, 여름에 재배되는 사과인데 노란 여름 사과. 그래서 착색 작업이 필요 없어서 노동력을 줄일 수도 있고 당도와 산도가 좋다. 뭐 이런 그 외에 예천은 피크닉, 김천은 황옥, 문경은 감홍 이런 지역별 맞춤 품종들이 농가들과 시험 연구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차례상에 노란 사과가 올라갈 차례가 되고 있네요, 지금. 네, 그래서 기후 적응 차원에서 일단 이렇게 기후 위기가 심해지다 보니까 어떤 한 품종 사과 하면은 뭐 한 품종 한두 품종으로만 기억하시잖아요. 네. 지역별 다양한 품종에 대한 다양한 소비가 좀 더 많은 다양한 품종들이 있어야 기후 위기에 어떤 게 적응할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맞아요. 보다 건강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탄소 배출을 줄여야겠죠. 줄여야죠. 네, 사과를 농민들이 위해서도. 가장 일찍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네요.